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대병원의 강창현입니다. 오늘 카트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처음에는 고사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처음 시작부터 지금은 이제 카트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실제적인 면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강의하실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흉종회나 국내학회에서 강의 요청을 받으면 거의 이제 하지 않고 다 고사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또 이제 보통은 요즘에 좌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발표를 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점점 이런 거에 관여하기는 지금 싫어해서. 근데 오늘은 이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발표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카트의 시작과 그리고 카트의 끝날 때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트는 이제 소규모 병원들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임이긴 한데요. 처음에 이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자트가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명성을 날리고 있었고, 중국도 이해 질서라 차트라는 거를 이제 결성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이름을 어떤 식으로 할까 했는데 우선은 제가 제시한 거는 카트와 그리고 코트믹, 이트믹에서 I를 이제 코리안으로 바꿔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카트를 지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선은 이 세 개의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름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암기하기가 쉽다는 거고 누가 들어도 단숨에 이게 코리안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쉽게 이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걸 선택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니까 우선은 기존의 자트가 갖고 있던 그런 세계적인 그런 영향력을 그냥 뭐 어부지리격으로 같이 얻어서 자트와 이제 비슷한 반열에 오르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니네가 이제 코리안을 대표하냐 이렇게 비난하신 선생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이거 만들 때는 전국적인 모임으로 익스펜전할 그런 생각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서울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만들기도 좀 우스운 모양이어서 이름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전국 모임으로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는 데는 이제 실패는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우선은 2013년도에 시드니에서 WCLC가 있었습니다. 그 WCLC에서 김동관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만나서 김동관 선생님이 그때 이제 그 당시에 WCLC에서 이트믹과 자트의 데이터베이스 결과가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런 거를 좀 해야 하지 않냐. 우리나라는 너무 저런 거에 대해서 뒤처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김동관 선생님이 이제 먼저 이제 주문을 하시고 저도 이제 그러면 같이 한번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 가을이죠. 가을인 게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작점은 좀 명확히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죠. 그리고 뭐 학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대상은 어디까지 하고 이 모임의 목적은 뭘 해야 되는지,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계속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이제 펀딩을 어떻게 하는지 등등등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그래도 뭐 모임을 만들면서 하나씩 둘씩 해결해가면서 모임을 이제 유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겨울에 연말에 우선 4개 병원이 이제 담당자들이 모여서 첫 출범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기억이 납니다. 이제 강남역 연타발에서 모여서 거기서 이제 그 곱창을 구워 먹으면서 앞으로 잘해보자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운영은 2014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참여 대상 그룹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뭐 데이터베이스니까 전국을 단위로 모아서 시작을 할 수도 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이게 일의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릴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걸 시작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WCLC에서 다른 내셔널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우리가 빨리 일을 진행해서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 못지않은 그런 데이터를 내고 발표를 해야 그걸 따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 데이터베이스 만든 데만 4년, 5년 걸리고 그러면 모든 거가 다 끝난 다음에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돼서 우선 1, 2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한정된 집단이 이제 케이스를 많이 갖고 있는 한정된 집단에서 이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한정된 집단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믹 디지즈의 특징은 드문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볼륨을 갖고 있는 병원이 많지가 않고 작은 크기의 병원들은 사실 1년에 뭐 5명 수술하기도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확립하고 나서 이제 충분히 이제 기회가 되면은 다른 병원들을 추가로 이제 받는 방식으로 이제 외연을 확장하자라고 이제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 시작 주도 병원인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이제 시작을 했고 그 외에 삼성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을 접촉을 해서 이제 같이 들어올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접촉 방식은 그때 당시 주임 교수님들께 접촉을 해서 이런 걸 하려는데 도와주실 수 있냐 그래서 되게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그 병원의 담당자들을 추천해서 그 담당자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왜 4개 병원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대답할 뭐는 없습니다. 왜 분당 서울대병원 안 되냐? 왜 그러면은 전 대답할 말은 없는데 당시에는 좀 그랬습니다. 지금은 좀 10년 후의 얘기니까 병원들 간의 위상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당시에는 이 4개 병원이 가장 케이스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누구나 그런 동의한 그런 상태여서 이 4개 병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일을 해나가야 될 실무 담당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담당자들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 아산병원은 이근동 선생님이 주로 일을 하셨고 서울대병원은 지금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계신 황유여 선생님이 주로 실무적인 일을 하셨고 삼성서울병원은 조종호 교수님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이창현 교수님이 이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선생님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많이 하신 거고.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고 만들고 자료 먹고 이러한 아주 귀찮은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작업들에는 몇 년간에 걸쳐서 그 당시에 돌았던 펠로우, 레지던트,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작업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카트는 굉장히 작은 그룹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수 병원에 몇몇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카트라는 모임을 거쳐간 사람은 수십 명이 됩니다. 그래서 100명은 안 되겠는데 최소한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흉백과 의사들이 거쳐왔기 때문에 사실 그 전체 모임으로 보면 그렇게 작은 모임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포맷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은 데이터 포맷은 이트믹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트믹 데이터베이스를 리뷰를 했는데 이게 만든 지 오래돼서 이게 조금 현실을 잘 반영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좀 이걸 개선하자 그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쓴 거는 이걸 굉장히 많이 모디피케이션한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드는데 이 항목을 대체로 일을 쉽게 하려면 사람 A란 사람한테 이걸 맡겨서 네가 좀 해와. 그리고 나중에 검토만 하면은 이게 금방 한 달이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좀 바보같이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모여서 항목 하나하나를 다시 결정을 하자. 디스커션에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총 파라미터를 307 항목을 이제 만들었고 이 307 항목을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항목 결정과 그리고 이제 포맷 만드는 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반년 동안 이것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사람들이 진이 빠져 다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인가. 근데 다행히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자세한 데이터베이스이긴 하고 현재 카소가 이제 흉종회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모태가 됐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사이믹 파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게 환자의 이제 인적 사항이죠. 이름 있고 병원 그 다음에 등등 아이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 10개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는 환자의 지역도 있습니다. 이제 전라남도 그리고 도시면은 전라남도 순창이면 순창 이런 데이터까지 다 있어서 굉장히 자세한 데이터입니다. 이게 실제로 들어보다 보면은 쓸데없는 것까지 너무 많이 넣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특히 저희가 신경 쓴 거는 수술 데이터입니다. 수술은 이트믹 데이터가 이게 이제 내과, 외과, 방사선과 모든 과의 데이터를 넣으려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그런 파라미터들을 넣은 게 저희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단시일 내에 만들면 분기에 한 번 만나고 조정하고 이래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매월 한 번 만나는 거로 했습니다. 항상 오후 7시에 만나서 9시나 10시까지 만나서 미팅을 하는 걸로 했고요.
4개 병원이 그 미팅 주소는 4개 병원이 돌아가면서 주관을 했고 미팅을 하면은 각 병원이 얼마나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 진행 정도로 파악을 확인을 했고 데이터베이스에 실무적으로 입력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받고 고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그런 의견도 조율을 했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자주 만나니까 가능한 게 이제 어떤 한 병원이 진도가 이제 늦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지적을 받게 되고 그게 한두 번 지적을 받게 되면 결국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이제 많이 푸시한 그런 감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텐시브한 그런 어떤 그런 그 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카트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은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1년 반 동안 데이터 모으는 작업을 해서 2015년 중반 경우에 2013년까지 수술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2013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매년 이제 1년 동안 수술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카트에서 나오는 모든 페이퍼는 2013년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발표한 논문들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최근에 2022년에 저널 오브 체스트 서저리의 카트 데이터베이스를 리뷰한 페이퍼입니다. 실제적으로 요거에 대해서는 2015년에 제가 이제 흉백과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이거를 논문도 이제 논문화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간행위원장을 하면서 저희가 우리나라의 폐암, 식도암, 흉선종양에 대해서 대표 논문들을 한 편씩 이제 쓰는 거를 이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요청드린 이유는 우리가 한국에서 뭐 흉선종양에 대해서 페이퍼를 쓸 때 레퍼런스로 이제 사이팅하기 좋은 이제 논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요청을 했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저널 오브 체스트 서저리 임팩트 팩터를 좀 높이려는 차원에서 요청을 했고, 요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일은 이근동 선생님이 해주셨고, 그리고 제일 저자는 이준호 선생님께서 이 페이퍼를 써주셨습니다. 페이퍼는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 카트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나온 데이터는 페이퍼는 이 페이퍼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남경식 선생님께서 이제 쓰신 거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쓰신 내용은 이제 토탈 사이맥토미, 얼리 사이모마에서 토탈 사이맥토미와 리미티드 사이맥토미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쓰신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토탈 사이맥토미가 스탠다드 오브 트리트먼트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보면은 리미티드 사이맥토미를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발표만 안 하실 뿐이죠.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과연 서바이벌의 차이가 있을까라고 해서 발표를 하신 거고, 이 이슈는 굉장히 지금도 컨트로버시가 있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자트 데이터베이스는 차이가 없다고 발표를 했고, 차트 데이터베이스도 차이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도 결론은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몇 년 전에 나온 ESTS 데이터베이스는 그렇지 않다. 토탈 사이맥토미가 더 서바이벌에 우수하다라고 나와서 현재 이 결과에 대해서는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리미티드 사이맥토미의 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이제 인용받는 아주 좋은 논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논문은 제일 놀랐던 게 저희가 논문을 쓰자고 그랬는데 6개월 만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팀이 처음에 이 일을 진행할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일을 진행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016년에 퍼블리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논문이 저희 병원에서 이제 쓴 건데 황유아 교수님께서 쓰신 건데요. 그 당시에 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사이믹 튜머에서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또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하신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하는 페이퍼를 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거의 안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실제로 각 병원에 보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루틴으로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비교 데이터가 돼서 이제 발표를 했고 실제적으로 노드 다이섹션의 서바이벌 게인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픽에 대해서는 가장 라지 시리즈입니다. 현재까지 퍼블리시된 거에 가장 라지 시리즈고 JTO에서도 그때 이제 리뷰할 때도 그 리뷰어들이 큰 이렇게 반발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쉽게 처음 서브미션에 그냥 어셉트된 그런 논문이어서 조금 더 하이 임팩트 팩터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또 한 거는 이건 아산병원의 윤재광 선생님께서 하신 건데
이런 사이모마를 우리가 프리딕션을 할 때 항상 스테이지, WHO로 클래시피케이션 프리딕션 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떤 이거 프리딕션 할 수 있는 노모그램을 만들어서 좀 더 정확하게 예후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노모그램을 만드신 그런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은 뭐 이 시기에 비롯해서 주변에 이제 롱 캔서와 뭐 식도암과 이런 여러 가지 암에 대해서 노모그램으로 프로그노시스 프리딕션하는 페이퍼를 많이 발표하셔서 그런 시리즈 하나로 발표하신 거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2019년에 또 저희가 발표한 거는 박세민아 선생님이 사이믹 튜머에서 네오조번트 트리트먼트를 한 그룹과 그러지 않은 그룹 간의 서바이벌 차이를 비교한 논문을 쓰셨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STS의 구연로 발표됐고요. 그래서 STS에 발표했기 때문에 페이퍼는 이제 애널스에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 생각에는 이 논문의 이제 중요도는 애널스보다 훨씬 더 높은데 실을 수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거기 실려해서 애널스에 실었고요. 이 논문은 이제 퍼블리시 될 때 CME 페이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CME란 거는 그 섹션에 그 달에 실린 논문 중에서 이제 레전트들이 읽으면 가장 좋을 만한 페이퍼를 하나 선정을 해서 CME 페이퍼로 선정을 하는데 그 달에 CME 페이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좋은 퀄리티의 논문이라고 인정을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네오조번트 트리트먼트를 해도 사이믹 튜머에서 그게 서바이벌에 개인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발표한 거는 2020년에 유러피안 저널에 이제 실린 건데 사이모마토스 MG에서 과연 어떤 환자들이 MG의 레미션에 더 도움이 되는가 리스크 팩터 분석을 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도 실제로는 STS에 이제 구연 발표가 됐는데 그때 애널스에 리젝트가 돼서 이 현관용 선생님께서 이제 원래 첫 번째 드래프트를 썼는데 그게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나권중 선생님이 처음부터 페이퍼를 다시 썼습니다. 다시 써서 유로피안에 어셉트 됐는데 결론은 우선은 MGFA 증상이 심한 환자, 그레이드 3 이상인 환자가 MG 컨트롤이 잘 안 되더라.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새로 발견한 건 사이즈가 큰 환자들이 좋더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사이즈가 작은 환자들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 데이터는 사이즈가 큰 환자가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한 목적적인 설명을 좀 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저희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송승환 선생님께서 이제 쓰신 내용인데 항상 저희가 궁금한 게 사이믹 튜머에서 레디에이션 세라피, 어주번트 레디에이션 세라피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얼리 스테이지에선 도움이 안 되고 어드밴스 스테이지에선 도움이 되더라 이런 내용을 쓰셨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긴 한데요. 이미 이제 자트, 차트, 뭐 이트믹 모든 데이터에서 이 페이퍼가 나오기 전에 한 3, 4년 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페이퍼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은 좀 좋지 않은 저널에 실리게 된 그런 게 되지 않나 그렇고 내용 자체는 좋은데 좀 시기가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논문으로는 2021년에 윤재광 선생님께서 다시 쓴 내용인데 사이즈가 예후가 있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이트믹 제8판, 9판 이제 스테이징 커미티에서 몇 가지 이제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JTO의 논문에 보면은 새로운 스테이징 시스템에 들어가야 될 컨트로버시얼 이슈에서 첫 번째 나온 게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과연 중요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인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이슈를 제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즈가 과연 새로운 스테이징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자트와 카트, 일본과 저희가 사이즈가 들어가야 된다는 쪽에 서 있고 이트믹과 차트 그리고 ESTS는 들어갈 필요 없다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차기 스테이징이 어떻게 될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2022년에 아산병원의 황수경 선생님께서 쓰신 논문입니다. 오픈 서저리와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의 롱텀 서바이벌에 대한 비교인데 10이어 서바이벌에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다고 발표를 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알고 있는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 수술의 정당성을 또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페이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7편의 페이퍼를 썼고요. 2010년대에서 우리가 수술과 관련돼서 궁금했던 여러 가지 일들, 레디에이션, 노드 다이섹션, 리미티드 리섹션, 미니멀 인베시브 서저리, 스테이징 이슈, 우리가 궁금했던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 한 번씩 코리안 데이터로 다 이제 리포트를 했습니다.
어떤 페이퍼는 굉장히 높은 저널을 갖고 어떤 페이퍼는 좀 낮은 저널을 갖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처음에 했던 거 우리가 자트나 차트 못지않은 그런 페이퍼를 내고 우리가 한국의 데이터를 알리자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았나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2016년 이후로부터 이제 카트는 이제 유명무실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선 논문을 쓰고 발표하는 건 좋은데 이걸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구축해 나가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2014년 거를 내년에 하자 그랬는데 2013년 거까지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너무 진이 빠져서요. 그 다음에 이걸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루자 하다가 결국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서 유명무실해져서 어떤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차트에서 나온 페이퍼들의 사람들이 저희가 상도 많이 타고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만했습니다. 처음에 이룬 성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만족을 해서 새로운 뭔가를 더 해나가고 뭐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4병원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 병원으로 이제 확장을 하자고 그랬는데 실제로 확장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들어오겠다는 병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 못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 때까지는 안 받겠다 이런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 들어오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이제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 카트란 모임에 대한 약간 적대적인 그런 거, 쟤네들만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다. 그러한 선생님들의 불만이 이제 거꾸로 다른 병원의 이제 주인 교수님과 그런 분들한테 들어가겠죠. 쟤네들이 모여서 배타적으로 쟤네들끼리만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각 병원의 이제 주인 교수님들이 부담이 되시죠. 근데 병원에 이제 서포트로 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괜히 욕먹는 일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각 병원 담당자들한테 압력이 내려오고 각 병원에서는 이제 서로 발을 빼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조직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거의 시초는 이제 저희가 잘못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임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시켜 주려는 그런 서포트보다는 제 생각에는 공격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제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트는 이제 제가 40대 때 한 10년간 이제 몸을 이제 많이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참여했던 건데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더 없는데 페이퍼는 매년 나오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카트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자트, 카트, 차트가 이 세 개 그룹이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디스커션을 하고 저희 페이퍼들이 사이팅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외국인들은 차트가 액티브하게 잘 카트가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카트는 이미 몇 년 전에 이제 실제적인 활동은 끝냈습니다. 아마 더 나올 페이퍼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 카트라는 이름을 저희가 의도적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이믹 리서치한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연예계 BTS와 같은 겁니다.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브랜드 밸류를 알리는 거는 지금까지 흉부외과에서 거의 한 적이 없을 겁니다. 흉부종양외과 카소라는 이름을 전 세계 사람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카트라고 하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없애지 말고 이걸 잘 유지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해서 해나가면은 앞으로 카트가 지금까지 해놓은 거를 유산을 물려받아서 앞으로 좋은 더 나은 아웃컴을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카트는 비록 이제 공식적인 미팅은 끝났지만은 이 데이터베이스로 한 페이퍼들은 굉장히 보석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실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앞으로 역사에 계속 남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이름과 우리가 만들었던 페이퍼는 앞으로도 계속 남고 전 세계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